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키워드 99부터 103까지 부사절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부사절은 주절 앞, 중간, 뒤에 위치해서 이 주절과 어울리고 앞과 중간에 올 경우에는 컴마를 써서 주절과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띄운 사진처럼 만약에 문두라든지 아니면 문 위에 올 경우에는 컴마로서 알려주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삽입이라고 해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컴마가 양쪽으로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사절의 역할은 문장에서 부사라는 이름 그대로 이 부차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장점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짧은 문장을 선호하는 영어가 부득이하게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단점도 양면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달한 언어적 형태가 분사 구문이고, 또 하나가 시간 조건 부사절의 현재 시에는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말도 여기서 파생이 되는데요. 이 점은 교과서 48페이지에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사절이라는 것은 크게 순접과 역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지는 124페이지를 두었지만 다시 앞으로 와서 조금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절 같은 경우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다? 순접과 역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순접과 역접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문법 이외 논리나 빈칸 어휘 추론 같은 다른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사절이라는 게 큰 틀로서는 순접과 역접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순접의 경우에는요, 시간, 조건, 원인, 이유, 결과, 목적 이렇게 5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역접의 경우에는 우리가 양보라고 해서 따로 또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크게 순접의 경우에는 5개로 분류가 되고 역접의 경우에는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접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순접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역접의 경우에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 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제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순접은 5가지를 썼고 역접은 하나를 썼는데 이 각 부사절에 관한 특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사절이 부차적인 설명을 하면서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달한 형태가 분사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분사구문이 특정 부사절과 그리고 특정 전치사구를 구분하는 논점, 우리가 쉽게는 부사절과 부사구를 구분하는 논점이라고 하는데 키워드 103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출제가 되고요. 마지막은 관용 표현이 출제가 됩니다. 관용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암기가 수반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3가지 부분은 마지막에 어떤 부분에서도 또 출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순서는 각 부사절의 특징에서도 이 출제율이 높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이외의 일반적인 표현은 암기에 나아가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사절과 부사구를 구분하는 논점은 우리가 사실 이전에 분사구문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점검해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24페이지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에서 when, whenever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암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 문법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리나 독해를 하더라면 당연히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until 같은 경우 until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뿐만이 아니라 전치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에서 since 있죠. since 뭐뭐한 이후로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since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으로 사실 많이 썼죠? since는 현재 완료 시점 부사어로 활용이 되더라 라고 우리가 사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ince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 시점 부사어라고 하는 걸로써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y the tim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관용 표현으로 사실 공부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용 표현에서는 51, 52페이지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by the time.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시제에서 그냥 관용 표현 정도로 공부를 했었다. 자, as 같은 경우는 the moment that, the instant that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동의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이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은 확장해서 관용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확장 관용 표현 중에서도 3번이죠. 3번. 주어 had no sooner pp than 주어 과거동사.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은 지금 no sooner than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이 than이라는 자리에서 만약 이 자리에 바로 아래에 있는 when이라든지 사실 이때 when 말고도 before도 가능하거든요. before.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en도 가능하지만 before도 사용 가능.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 had 부정부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때 when 말고도 before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실 건 뭐냐면은 지금 위에 no sooner 같은 경우에는 than이 나왔죠. 자, 그에 반면 지금 부정부사가 나와 있을 때는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부정부사가 나왔을 때는 여기 when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 when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before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before를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누구를 이 자리에 than을 쓰거나 하게 되면은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hardly라고 썼지만 hardly를 대신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를 부정부사 scarcely, barely와 같은 다른 부정부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두자. 자, 그 다음 나머지 표현은 단수 암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해서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현들도 여러분이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하나 참고하자면은 여기 보이는 once 있죠? 우리가 사실 once 같은 경우 부사절로 쓰이면 일단 뭐뭐하면이란 뜻이지만 우리가 once 같은 경우에 어떤 걸로? once의 경우 부사어로 사용될 경우 될 때 한때라는 무엇으로 과거 시점 부사어로도 활용이 됐었죠. once의 경우 부사어로 사용될 때 한때라는 과거 시점 부사어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고요. 만약에 once가 일반 부사어라면은 한때라는 과거 시점 부사어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과 그리고 한때라는 과거 시점 부사어 두 개가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unless 같은 경우 또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unless.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참고. 자, 우리가 unless 같은 경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단어가 if not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세부적인 뜻까지는 알아두기는 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업용 영어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차이점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unless를 풀었으면 if not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점은 어디에서? unless 절 내에선 부정어가 나올 수 없다. 왜? 풀었으면은 if not이 되기 때문에 unless 절 내에서 만약에 누구를 부정을 쓴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정어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nless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쓸 수 없다? 절 내에서 부정어를 쓸 수 없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당구장 표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쓰여 있죠.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동사의 현재 시제가 미래의 뜻을 가지므로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48페이지라고 우선은 메모를 한번 해둡시다. 자, 48페이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재 48페이지를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가 마친 학생은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제를 사실 공부를 했을 때도 이전에 부사절 접속사를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갔던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8페이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키워드 36 시간절과 조건절에서 미래를 의미하는 현재 시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20강 부사절 접속사를 처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 부사절이라는 거는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이 문장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영어에서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어진 문장을 축약하기 위해서 발달한 언어적 형태가 첫 번째가 분사구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시간 조건 부사절의 현재 시제는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자, 예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의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When he comes back, I will give him a gift 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When he comes back, I will give him a gift. 자, 이 문장을 보면요. 과거에는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볼까요? 원래 문장. 자, 고어라고 쓰겠습니다. 자, 원래 문장은 When he will come back, I will give him a gift. 그렇죠. 이게 과거의 옛날 영어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지금 보시면 when he will come back 이라는 문장은 바로 부사절에 해당이 되고요. 주절에 해당되는 문장은 I will give him a gift. 얘가 주절이 됩니다. 자, 지금 문장에서 보시면은 누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will과 will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영어가 왜 문장 성분을 자꾸 줄이려고 했냐면은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가 않았을 때 글을 길게 쓰게 될 경우에는 그게 한계가 있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잉크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언어의 축약형이 발달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사절과 주절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문장의 중심축은 누가 됐었죠? 항상 주절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어의 언어 성분에서 뭔가 축약을 한다면은 주절이라는 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사절과 주절을 비교하죠. 그죠? 부사절을 주절에 비교해서 뭔가 동일한 성분이 있다면은 그 부사절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언어적 형태가 발달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 조건 부사절 내에서의 현재 시제는 주절의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중복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 형태가 발달을 하면서 어디에? 이 부사절 접속사에서 위를 지우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언어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점점 현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고착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when he comes back, I will give him a gift 라는 언어적 형태로 발달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TMI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 지금 첫 번째 예문에선 when he comes back, I will give him a gift. 지금 부사절이 문두에 왔어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선
He will solve the problem before the bell ring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절 접속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미에 들어가 있죠. 자, 왜 부사절이라는 게 문두에 있고 문미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격식체, 뭔가 비즈니스적인 영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거나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쓸 때는요. 영어는 항상 중심적인 부분이 문두에 오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처럼 he will solve the problem 라는 이 주절 성분이 문두에 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성분들은 뒤로 빼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업용 영어 아니면 비격식체 이런 기타적인 문장에서는 부사절 접사를 좀 쓰게 되죠. 또 우리가 읽기 편하게 또 봐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 부사절 접사 같은 경우에 왜 현재 시제를 미래가 대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또 파생되는 것이 무엇이다? 분사구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조건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만약에 when he will come back, I will give him a gift 라고 쓰면은 틀리게 되겠죠. 자, 시험에서 편입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키워드 99 시간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는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 바로 원인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에 그 첫 번째 너무나도 대표적인 because가 나오는데요. 이 because도 마찬가지로 부사절과 부사구의 구분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의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뭐뭐이기 때문에 as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as라는 이제 접속사를 영어에서 맞닥뜨리게 되면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as가 뭐뭐 때문에란 뜻을 쓰이는 것도 알지만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도대체 해석적인 부분이 무엇이 맞는가? 그걸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s에 관련된 총정리 같은 경우는 다음 버전 16강 컴팩트 버전에서 제가 15, 16강에서 마지막에 as를 총정리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우리 오리지널 이 버전에서는 한 가지만 알아둡시다. as가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도 많이 해석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as의 경우 인물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에선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에 as를 뭐뭐 때문에라고 하고요. 사실 이 외에도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듯이 이렇게 다양하게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고 뭐뭐로써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부사절 접속사 여기서 말고 우리 다음 버전 컴팩트 버전에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은 as가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지만 인물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에선 뭐뭐 할 때라는 의미도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since가 나왔어요.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since는 뭐뭐 때문에 라는 단어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편입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문법을 공부할 때는 문법에서 만약 since를 보게 되면 이때 since는 문법에서 1순위는 뭐다? 여기서 이것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영어 문법에서 1순위는 무엇이다? 현재 완료 시점 부사어가 1순위 그리고 원인 이유 해석은 2순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을 보시면 seeing that, in 대절, now 대절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전에
대절 같은 경우에 전치사 뒤에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인대절이라는 거는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이런 게 아니라 관용 표현으로서 알아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은 지금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우리 toad differ from frog in that they have dry라는 부분에서 인대절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는 in that toad have dry라고 했을 때 아래에 있는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화살표 표시를 보게 되면 in that이라는 경우에는 영문법에서 문두에 나올 수 있지만 문두에 나올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절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건너가나요? 아니면 멈추고 가나요? 멈추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게 규칙이기 때문에 따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댓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문법에서 문두에 나올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문두에 나온다면 그냥 틀리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에서 만약 인댓이라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now that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황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문두에 온다라는 것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미리 화면에 띄워둔 표현과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결과 부사절 접속사 소대절, 서치대절에 관해서 나와 있을 텐데 우선은 그 부분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을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절이라는 걸 배울 때 사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부정사와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부정사 같은 경우가 명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부사적이라든지 이런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었죠. 특히나 뭐 형용사 용법에서는 노력, 권력, 방법, 수단, 능력, 기회, 계획 뒤에 나오는 부정사가 형용사적인 용법을 하더라.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면 오답이 됩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으로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투부정사가 90%는 뭐뭐하기 위해서지만 in order 투부정사로 쓰인다면 무조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해당이 됐었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서 감정 형용사가 나오면서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은 그 이유는 뭐뭐 때문에 라고 불리는 원인, 이유의 부정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결과 같은 경우는 only 투부정사나 never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했지만 사실 투투 용법이라고 해서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정사까지 공부를 했을 때는 영어의 많은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대절이라는 것도 부정사와 정말 성향이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절이라는 것을 명사절로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관계대명사로서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부사절 용법으로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부정사가 앞에 감정 형용사가 있었을 때 그 이유는 뭐뭐 때문에 라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예문에서는 I'm happy to domesticate the puppy. 나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강아지를 길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지금 1번의 예문처럼 I'm happy that I domesticate the puppy. 라고 쓰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앞에 감정 형용사가 쓰였으니까 그 이유는 뭐뭐 때문에 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TMI를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주절의 주어와 그리고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는요. 누구를 종속절의 주어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하다면 종속절의 주어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느냐? 동일하다면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사절 접속사에서 I라는 주어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하면은 문장 성분이 반드시 완전해야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하다고 해서 that절의 I를 지웠죠. 더 이상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사절의 원하는 본래의 성질을 가진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대절을 무엇으로 바꾸냐? 그때 to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럼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요? I'm happy to domesticate the puppy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형용사 대절이라는 것과 감정형용사 투부정사라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이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so that이라는 표현으로서도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목적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별표를 친 걸 보면은 이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절의 경우 반드시 조동사를 써야만 이 목적어로서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so that 주어 can 또는 may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참고로 이때는요 can이나 may의 본래 동사적인 어형은 살리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의미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의미는 살리질 않아요. 그냥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씁니다. 그 외에도 같은 표현으로서 당연히 in order to도 되고 so as to in order that 이런 표현들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논리라든지 또는 나중에 빈칸 어휘 추론, 독해를 위해서 표현적인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도 in order to 부정사라고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배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같은 표현이라고 써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He swims every day so he can stay health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so that을 쓰지 않고 so he can stay healthy so he can stay healthy 대절을 지웠습니다. 왜 지웠냐면 우리가 이때 that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3번을 하기 전에 3번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을 하기 전에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so that이라는 이 부분은요. 커마 so that이라는 부분은 준등의 접속사에서 사실 공부했던 영역이에요. 우리가 so 같은 경우는 준등의 접속사의 기능도 있지만 접속 부사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물어볼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and so를 써도 되지만 comma so that 이라고 써서 그래서나 그 결과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에서 that을 생략을 할 수도 있지만 생략을 안 할 수도 있다까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는 잠깐 정지를 하고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역으로 돌아와서 결과 부사절 접속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자, 결과를 나타내는 수어 대절의 경우에는요. 주로 이 형식 동사와 어울려서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선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형식은 나중에 부사절과 어울려서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16강 컴팩트 버전에서는 제가 이 형식과 이 부사절을 혼합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오리지널 버전이니까 하나하나 낱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리고 so that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나올 대절이라는 건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 성분의 경우는 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첫 번째 규칙부터 우리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소와 의미가 동일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대리와 투가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번 다룬 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소와 의미가 베리 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참고적으로 참고 1이라 쓸게요. 출제 1이라 쓸까요? 출제 1. 소가 베리 투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so that 관용 표현으로 베리 투가 so를 대체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so가 베리와 투랑 의미가 동일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베리와 투가 so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Crypto market is too volatile tha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to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뒤에 나와 있는 that even a rogue tweet can send a coin flying or crashing 이란 이 대절이라는 성분들을 보고 누구를 to를 so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또는 it's very volatile that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는 두 번째 예문에서 to fail that, very fail that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오답이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사에서 부정사에서 정정하겠습니다. 부정사 to 용법에서도 to와 to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가 된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이 to 사이 to를 대신해서 베리와 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라는 거를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to 용법에서도 베리와 소가 안 되는 것처럼 so that에서도 반대로 누가 베리와 to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첫 번째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출제 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출제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용사와 부사 둘 중 한 놈이 나오게 됩니다. 한 놈이. 자, 그런데 이 기준점이 누가 되냐면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 자리 volatile 또는 fail 이 자리에 나오겠죠. 밑줄이 그어지겠죠. 그랬을 때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요소는요. 바로 앞에 있는 동사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요. 만약 소대절에서 그 사이에 지금 발라타일이나 페일이라는 이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제가 수직선을 지금처럼 내렸다시피 소 앞에서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거는 그 앞부분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 이 앞부분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동사적인 성질을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형식 동사와 어울려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 예문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crypto market is 라는 부분에서 또는 his lips were 이라는 부분에서도 보면은 다 이형식 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뭐 seem이 나오든 appear이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형식 동사가 나오면 우리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뒤에 보어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보어 자리가. 보어라는 거는 보충해주기 위한 언어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엔 누구와 누가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와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형용사가 나와야 될, 보어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부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발라탈이라든지 fail이란 자리에 밑줄이 그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수직선을 그리고 소 앞에서 수직선을 내리고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해야 된다. 만약 앞에 있는 부분이 문장 성분이 불완전하다면 volatile fail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을 거고요. 만약에 삼형식으로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면은 부가적인 요소 부사가 나올 수 있겠죠.
또 일반 그냥 완전자 동사가 나와도 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무엇으로 나온다? 실제 시험에서는 형용사와 부사 선택에서 동사가 거의 대체로 이 형식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사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거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제 포인트 1과 2를 정리했습니다. so를 대리와 to로 대신할 수 없고 형용사와 부사의 선택을 물어보더라.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so와 that 사이에는 명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명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명사를 받고자 한다면은 자, 참 출제 3이라고 쓰겠습니다. so that 결과 부사절 접수사에서 결과 부사절에서 so that 사이에 명사를 강조할 경우 어떻게 형용사 플러스 형어명 순으로 넣어야만 한다.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어형명이라는 어순으로 쓰게 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제 포인트 3번째 같은 경우는 so that 사이에 명사를 강조하려면 형어명이라는 어순을 넣어야 되는데 만약 이 형어명의 어순을 예를 들어서 어형명이라고 쓰게 되면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소대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소대절과 같은 의미. 이거는 이제 참고가 되는데 소댓의 경우 such that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자,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하단에다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o that 같은 경우는 such that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때 such의 경우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이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such 플러스 형부 that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such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such 형부 that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이냐? 만약에 쓰겠다 한다면은 such는 누구니까? 형용사니까 이 자리에 명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대절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such 플러스 어형명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심화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소대절에서 어느 부분은 우리 강조구문이라는 걸 배웠죠. 자, 사실 so volatile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so fail이라는 이 부분을 문두로 보낼 수가 있어요. 문두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아래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so fail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참고. 자, 만약에 나는 소대절을 강조하겠다. 그랬을 때 so fail이라는 이 부분을 통째로 문두로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강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영어에서는 강조했으면은 좀 알려줘. 나 좀 표시 좀 해줘 라고 해서 그때 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겠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 자리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강조가 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수직선을 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에 관해서 수일치를 물어볼 수 있는 것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대절에서 so fail이라든지 so volatile 이 부분이 문두로 가는 이유는 영어에서 강조 구문이 명사구나 절, 부사구나 절을 강조할 수 있고 형용사를 별도로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절에서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와 이 부사 같은 경우를 강조하는 어용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so fail where he sleeps that 이런 식으로도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대절에 관해서 출제하는 패턴은 여러분 모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so that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 이유, 결과, 그리고 준등위 접속사 해석까지 4가지를 공부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다시피 부정사와 대절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또 대절의 경우에 필기는 안 할게요. 대절의 경우에 선행사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분류가 됐었죠.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단은 관계대명사라든지 그리고 동격절과 부사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동격절이라는 건 추상명사를 선행사로 받을 때였고 그 다음에 부사절이었었는데 그 부사절은 완전하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사가 있을 때 동격절과 관계부사절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없을 경우에는요. 명사절과 부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사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웠던 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고 이와 대조될 수 있는 것은 강조 구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사절의 경우에도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제가 그냥 완전한 부분이고 나중에 소대절에서 배울 거예요 라고는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니까 원인과 그리고 목적과 결과 이렇게 또 나눠져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대절이라든지 또 so that 주어 can may 동사 원형 아니면은 감정형용사 뒤에서 나올 대절 이런 거를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서 목적 양보의 부사절 접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소대절 뒤에서 조동사가 나오면은 그 의미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주어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서 쓰이더라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서 레스트 대절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레스트 대절은 의미 자체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레스트 that 이하에는 누가 나올 수 없다. 부정어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이하에는 should 원형이라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예문에서도 보시면 lest he missed the last train 이런 식으로 should가 생략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점은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다. 자, 참고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참고 should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동사에 수일치를 하거나 또는 시제를 주절과 일치시켜선 안 되므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스트 대절이라는 경우는 should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를 하거나 시제를 주절과 일치시켜서 안 됩니다. 그래서 레스트가 있다라는 거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스트 이하에 누구도 쓸 수 없다, 부정어도 쓸 수 없다라는 것까지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간단하게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시고 암기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양보부사절 접속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양보부사절 접속사에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표현만 4개나 있습니다.
자, 우선 do라고 쓰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although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although는요. 이때 or이라는 부분 있죠. 자, 뭐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사실 all과 do의 합성어가 나중에 although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무엇을 all이란 표현으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거를 격식체에서 특히나 격식체에서 쓰고자 발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도우 말고 얼도 같은 경우는요. 도우보다는 격식체에서 쓰이는 부분으로 나타난 거고 또 도우라는 거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차피 우리가 둘 중 누굴 쓰든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굳이 차이점을 알자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even though라든지 아니면 even if는요. 둘 다 ev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even은 그냥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even은 do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even if라는 부분도 누구를 강조하겠어요? if를 강조하겠죠. 선생님, 그런데 if는요, 우리가 가정법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even if와 even though는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even if는 사실이 아니라 가정할 때 써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할 때 그 자체가 그냥 가정인 거예요. 가정인 거. 그래도 뭐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두고 싶으면은 even if는 그냥 가정하는 거다. 해석은 뭐뭐일지라도 even though는 do를 강조하는 거고 although는 격식체 같은 경우에 쓰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while과 whereas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하는 반면에 하는 의미가 있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양보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다음 페이지 주요 양보 구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우선 이렇게 필기를 뭐 미리 해두는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양보 부사절 접속사가 특정 구문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as 양보절 접속사예요. as라는 게 우리가 아까 어떻게 배웠죠? 원인과 이유의 접속사로 배웠어요. 뭐뭐 때문에.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뭐뭐 할 때마다 뭐뭐처럼 뭐뭐로서 너무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양보절로 쓰일 때요. 다만 as가 양보절로 쓰일 때는요.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조금 쓰임새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 as 양보절 같은 경우에 원래는 as라는 부분으로 쓰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as라는 부분으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때 as가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는 그냥 부사이다 보니까 지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원급과 비교급 21강을 나가도록 할 건데 거기서도 우리가 원급 비교로 as라고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옛날 영어에서는 다양한 어떤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때 as가 그냥 부사고 의미도 없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표에 쓴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거는 제가 지금 표시해두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 지금 보시면 형용사와 부사를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마찬가지죠. 형용사와 부사를 이렇게 나란히 두었다는 것은 시험에서는 형용사냐 부사냐 선택을 물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as 양보절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요.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부사를 많이 강조하진 않습니다. 보통 형용사를 강조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형용사 부사라는 거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함인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as 양보절이든 제가 지금 이제 아래 쓸 양보절 또 우리가 소대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투투라든지 이런 다양한 용법들에서 형용사와 부사의 구분을 물어보는 그 문제들은요. 사실 다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출제를 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걸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비교 대상으로 부사도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답을 만들 때도 부사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이거 형용사로 바꿀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본래는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한 구문이다라고 보시고 얘를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그냥 부사로 바꿔두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사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명사를 강조할 때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예문도 보시면은 child as he is 이렇게 써서 뭐 또 child 이런 걸 쓰지 않았죠. 또는 a child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as 양보절 같은 경우에서 명사를 강조할 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형용사와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당연히 as 앞이나 또는 as 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s 뒤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리는데 마찬가지로 문장의 완결성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누구 뒤에 theme 뒤에 누가 없다, 보어가 없다는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수직선 내렸을 때 theme 뒤에 보어가 없다는 걸 눈치챘다면은 무엇으로? 이 앞부분에는 strange라는 형용사가 되겠구나. 문장 성분에서는 보어라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다. 만약에 strangely라고 나오고 밑줄을 그어줬다면 오답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child as he is 여기서 무엇이다? 무관사로 써야 되더라.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양보절 접속사 as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although 같은 경우에 격식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as 양보절 같은 경우 자, 참고적으로 이것도 하나 더 알아두세요. as 양보절 경우 격식체로 활용되는 빌례가 적기 때문에 지금 도도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얼도로는 대체할 수 없다. 똑같은 양보절이지만 얼도어는 격식체에서 많이 써요. 반면에 as 양보절이 격식체로 활용되는 빌례도는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도어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s 양보절 접속사에서 알아둘 거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선택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관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s와 do가 모두 되지만 누구로는 although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e it ever so 플러스 형용사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명사절 접속사 whether에서도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지금 미리 참고로 써놨어요. whether이라는 것은 명사절과 부사절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명사절에서는 if랑 비교 논점으로 많이 삼았잖아요. 제약의 조건이 많았던 if 그리고 반대로 그 조건이 별로 없었던 whether의 관점에서 배웠고 또 부사절에서는 뭐뭐이든 아니든 이란 표현으로 쓰이지만 사실 whether의 경우에는 양보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뭐든지 아닌지 이든 아니든 이렇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만약 whether를 부사절로 쓰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양보절로 쓸 때는 도치를 해서 씁니다. 그럴 경우에 먼저 누구를 삭제하고 whether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비동사를 어디로 빼요? 문도로 빼고 주어를 그대로 써주면 이런 식으로 be it everso 형용사가 되죠.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뭐였어요? 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는 안 돼요. 근데 명사가 안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어요? 이때 이세의 경우에는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하다? 명사로 나올 경우에는 어떤 게 안 돼요? 동격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whether 양보절에서는 주어가 it이라면은 명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명사가 나오려면 it이 아니라 일반 주어가 되어 있어야만이 명사와 형용사 모두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everso는 단순히 부사이기 때문에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뜻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는 밑줄이 여기 그어져요. 사실 틀린 걸 물어보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be it ever도 형용사에서 be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두고 이 부분이 whether의 양보절 동사 be 맞느냐 이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합 의문사 양보 구문 바로 however인데요. however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문부사 명사절 how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부사 how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그대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도 밑줄이 그어질 때 형용사 부사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수직선을 내리고 완결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푸는 거죠. 만약 뒤에 있는 문장 성분이 완전하다면은 누구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부사로 바꾸면 되고 만약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다면은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누구를 however 형부라고 할 때도 이 자리에 누구도 돼요? 명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참고 명사를 꾸밀 때도 어떤 식으로 however 형어명의 어선을 고르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구나. 우리가 지금 형어명의 어선과 그리고 형용사 부사의 선택에 관련돼서는 so도 했고요. to도 했고요. how 및 however까지 했습니다. 사실 마지막 하나 as 원급 비교 구문까지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관점 논점까지 모두 다 정리하는 거는 21강의 원급과 비교급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however가 형용사 부사의 선택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명사를 받을 때는 형어명의 어순을 가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답을 물어볼 때는 어형명으로 나오면 틀리더라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문에서도 however poor he may be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poor라는 부분에 수직선을 내린다면 지금 그 이하 문장에서 비동사의 보호가 없으니까 poor가 나오는 게 맞겠죠. 만약 세 번째 예문처럼 poorly라고 부사가 나와도 틀리고 however의 양보절은 형용사를 강조하는 건데 만약에 poor를 그냥 냅둬도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가 됐다면 이제 마지막 부사절과 부사구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because의 상대는 because of, thouggh나 although의 상대는 in spite of, despite, while의 상대는 during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전에 우리 분사구문에서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사절은요. 분사구문으로 고친다 하더라도 뒤에 형용사 ing나 pp는 받을 수 있지만 명사라든지 이런 건 받을 수가 없었죠. 반대로 전치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로서 명사를 받아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장처럼 despite가 나왔는데 형용사 unwell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뭘로 바꿔요? 이건 분사구문의 축약이었으니까 although로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래 문장에서는요. Although he is rather unaware, the speaker will take part in the seminar. 본래 문장은 이랬던 문장이었어요. 잘 보이시죠? 자, 그랬는데 나는 although라는 문장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although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분사 구문이 있죠. 그러면 2단계가 뭐였어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만약 동일하다면은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시켰죠. 그래서 he를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 3단계는 비동사의 경우에 is를 붙여서, 그죠? 원형으로 바꾸고 ing을 붙이면 being이 되는데, being은 생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장은 although, rather, unwell이 되는데, 이때 unwell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죠, 그죠? 됐습니까? 이때 누구는 rather, unwell이라는 부분 형용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금 despite처럼 전치사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although로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lthough의 대상은 누구고 although의 대상은 because of가 되고요.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although의 비교 대상은 in spite of와 despite가 되고 because의 비교 대상은 because of, while의 비교 대상은 during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while 다음에 절이 나올 수 있지만 during 다음에 누가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문장처럼 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마스터해 두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깐 이제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멈춰두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은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강을 듣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문제를 푸는 거랑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그녀가 초심자이더라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첫 번째 단서를 보시면 바로 어명사 다음에 as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구문이다? as의 양보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가 낯설다면은 이게 양보절 접속사구나 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규칙을 세웠어요? as 양보절 같은 경우는 형용사 또는 부사 아니면 명사를 강조할 때 쓰이나 만약에 명사를 강조한다면은 관사는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서 누구를 지우면 되겠습니까? a novice에서 어를 지우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의 경우는 몇 번이 되겠더라?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영어에서 curly 부사든 형용사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 형용사 부사 나오고 as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구문? as 양보절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푼다? 수직선을 내릴 건데요. 수직선을 내릴 때에도 어떻게 여기서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뒤를 보시는 거예요. 뒤를 봤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낚시를 걸리면 안 되는 게 to westerner이라는 부분은 전치사구니까 빼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어디에 seem 뒤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어가 불완전한 거죠. 다시 한번 누가 불완전하다? 보어가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어가 불완전하다는 뜻은 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 형용사가 나와야 될 자리구나. 적어도 누구는 아니더라. 부사는 아니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면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as 양보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여러분들이 whether를 틀렸다 이게 아니라
whether이 맞았던 정답이고 다른 게 틀렸거든요. 어쨌든 학생들은 이제 주로 당황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Be he an American citizen or a visitor from Mexico. 여기서 삽입이 됐는데 비동사로 시작하면서 딱 나와서 밑줄을 그어주면 여러분들이 당황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자 원래 이 문장의 경우에는 whether he is an American citizen or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누구를 whether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is를 비동사로 바꿔서 어디로 앞으로 빼면 지금 이 문장처럼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be, he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낯설어서 고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이 문장을 보면 미국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했을 때 여기 부사절이 있으니까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미국의 시민이든 멕시코에서 온 관광객이든 법을 준수하는 누구도 의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대요. 자, 뭐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라고 했는데 지금 because가 나왔습니다. because는 품사가 뭐죠? 절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는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단순히 누구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만 나왔어요. 즉 주어 역할을 하더라도 동사가 없는 거니까 이때는 because가 아니라 뭘로 바꿔라? because of를 쓰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because는 절이 나와야 돼요. 주어와 동사. 지금은 명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보고 because of로 바꾸면 되겠죠.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 3번인 부분입니다. 지금 삽입절로 be it great or small이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었으면 whether it is great or small 아마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누구를 마찬가지로 whether를 지우고 it과 is를 바꾸면서 무엇으로 쓰더라? 이때 바꾸더라도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올바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번과 4번에서 1, 3번 선택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여기 맨 위에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begin with 같은 경우 우리가 start, begin, prepare 같은 경우는 뭐 동명사나 부정사를 목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어서 틀린 걸 물어볼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begin이나 star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리지 않았죠. 자, 그랬을 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어서 보면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알고 있는 것 이상에서 시작을 한대요. 뭐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정답에 관한 근거는요. then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답에 관한 근거는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험이라는 거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뭐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때 R이라는 부분을 대동사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 부사절 파트에서 사실 배울 논점은 아닌데 이왕 설명하는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동사란 동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주로 문맥상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할 때 쓸 수 있으며 자, 쓸 수 있으며
일반 동사를 대신할 경우 do나 뭐 does나 did로, 그리고 비동사를 대신할 경우 당연히 무엇으로? is나 뭐 are나 또는 was나 were로 대신할 수 있다. 됐습니까? 지금 보면은 you know 했을 때 너는 일반 동사잖아요. 따라서 그렇다 보니 you are 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do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3번에 be it great or small 이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whether의 양보절이라는 걸 아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갈 점이 있었는데, 자, 이번엔 제가 똑같이 그냥 붉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다음에 명사가 나오죠. 제가 이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해라?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해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not 명사 법비예요. not의 법비죠. 그러면 여기는 it 같은 경우 이때는 뭐예요? 이때 강조구문이구나. 됐습니까? 이때 강조구문이구나. 그러면 not의 법비죠.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자만심이 사람을 잘못 이끈다 이건데, 커마댓이 틀렸다가 아니죠. 우리가 커마댓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강조구문인데, 강조구문에서 우리가 쉼표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요. 표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that과 강조구문에서의 that절, 그리고 수식 성분 때문에 있는 관계는 that, 이 세 가지는 구분해달라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지만 얻어갈 게 굉장히 많았던 선택지예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을 보시면은 우리 despite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치사는 구를 받을 수 있어요. 명사구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because of what they look like 라고 했을 때 명사절은 명사 역할을 하니까 because of what절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치사 같은 경우는 명사구나 명사절을 받을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일반 절을 받으려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절을 받으려면 부사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긴 하지만, 지금 무엇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despite가 아니라 do나 although로 부사절로 고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it is, 자,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for이라는 건 의미상 주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은 그냥 외워두는 게 좀 좋다고 봐요. It is important to 부정사. 부정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서 그냥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해석을 하면 전문가는 말하기를 6살 이상의 아이들이 취미생활을 발전시키고 클럽에 참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t is는 가주어고 to develop가 진주어예요. over the age라는 거는 뭐뭐 이상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or take part in 등의 접사 뒤에 빗줄은 병렬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누구와 누가 developer와 take part in이 병렬되고 이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을 즐기는 무언가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during 다음에 doing이라는 게 단순 동명사라고 볼 수 있지만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구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during과 비교 논점 될 수 있는 거는 while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이 비교 논점이 됩니다. 다시 한번 while의 비교 논점이 뭐고 during이고, during의 비교 논점이 whil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지금 우리가 분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doing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while이 되겠습니다. 얘를 사실 한번 풀어 쓰게 되면은 while they
do something they enjoy. 사실 여기도 누가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도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they와 누가 겹쳤어요. 여기 보면은 I가 이렇게 겹쳤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지웠던 거예요? they를 지웠던 거예요. 지우고 do라는 자리에 누구를 붙여줘요? 이 자리에 ing를 붙여주면 they doing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while doing 라는 문장이 바뀌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사절과 부사구의 구분 문제가 나오고 또 양보절 접사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사절 접사를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수업 마지막에 출제 우선순위를 재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빈 공란에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자, 출제 포인트 1순위 3대장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so that 결과 부사절 접속사에 관한 각 특징 모두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so를 대신해서 대리와 to가 의미적으로 품사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 그다음 so와 that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구분을 물어보는데 그거는 앞에 문장의 완결성이 결정짓더라. 자, 하나만 더. 형어명의 어순을 가지지 어형명의 어순을 가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대절의 경우에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완전하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so that 사이에서 so 형용사나 so 부사를 강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두로 빼면 그 점에서 물어볼 수 있고 마지막은 수일치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 이런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so that절 공부하실 때 사실 부정사 투투와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투도 같이 악습하는 게 저는 추천해드리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문제로도 봤듯이 양보 부사절 접사. 뭐 예를 들어서 as 그리고 whether는 일반적으로 뭐뭐이든 아니든이지만 be it ever도 형용사 이때 명사 못 온다 이런 관점으로서 쓰일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시험에 많이 출제는 안 했는데 나오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렸던 이 4번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아까 보셨던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2.0에서 직접적으로 출제했던 문항이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조심해달라라는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를 강조할 때 쓰는 however, 양보부사절 접수사.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이 문항들은요. 뭐가 중요하다. 이 친구들은 이 형식 동사와 어울려 형용사를 뭘로 바꿔서 부사로 바꿔 밑줄을 긋고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지 묻는 유형이 상시 출제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출제 포인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대장이니까 자 이제 부사절과 부사구 우리가 흔히 전치사구의 구분이죠. 얘는요 크게 정해져 있다. 누구와? although vs despite와 in spite of. 그 다음에 누구? because와 누구? because of. 마지막 while과 during.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during과 for에 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사절과 부사구의 구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정리했고요. 만약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영역으로 출제율이 벗어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직까지
벗어나는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 1순위 3대장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출제 순위 3대장 말고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3대장을 다 공부를 하시면 출제 포인트 2순위 5대장을 또 공부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이 1순위를 다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2순위도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레스트 대절 같은 경우 이 친구는 should 동사 원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했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떤 것? 시제일치나 수일치죠. 수일치, 시제일치 모두 불가능하더라. 라는 거 꼭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똑같다? for fear that과 똑같더라.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n that 뭐 말하는 점에서 라는 뜻이죠. in that의 경우 문두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since 같은 경우 since는 문법에서 현재 완료 시점 부사어로 1순위고 뭐뭐 때문에가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once는 부사고로 사용될 때 한때라는 의미이고 부사절로 사용되면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각종 관용 표현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묻는 용도로 출제되므로 관용 표현은 필히 암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모두 정리했어요. 1순위 3대장 소대절에 관련된 거, 2순위 양보부사절, 3순위 부사절과 부사절의 부사 부의 구분. 그리고 다 공부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은 last 대절과 in 대절, since, once 각종 관용 표현까지 완벽하게 암기해 두시면 이제 이 부사절도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원급과 비교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